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작성 처리하는 부분을 했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네를 좀 지우고 갑시다. 여기서는 안 되나? delete from reply where id 7 8 두 개 지워놓고 이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로그인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막아주는 거 한번 해보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자, 지금 if 조건에 뭐 걸려 있어요? RQ에서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가져와 보니 얘가 0이더라. 이거 무슨 경우예요? 로그인 안 한 경우죠. 그럼 얘는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바꿔주면 되겠네요. 로그인 했을 때만 이 폼이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당장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는 이거 사라지잖아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만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그쵸? 그럼 그냥 리스트만 보여주면 될 거고, 뭐 좀 더 디테일을 부여해 보자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댓글 작성 부분은 이 밑에다가 댓글 작성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만 둘게요.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댓글 작성되어 있는 거는 볼 수 있게, 근데 로그인 했을 때만 작성이 가능하게. 그냥 간단하게 요거 추가해 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리스트도 로그인 안 하면 안 보여줄 거다, 그럼 이걸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로그인 안 하면 안 보일 거니까. 근데 로그인 안 해도 댓글 리스트 정도는 볼 수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얘는 이렇게만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인터셉터에 들어가면 좋겠죠. 어차피 DoWrite, reply DoWrite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기능이니까 만약에 로그인 안 하고 얘한테 요청을 보냈다면 인터셉터 단에서 막아줄 수 있게끔 추가하는 거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add pattern 이런 거. 그럼 이 요청에 대해서도 얘가 로그인 검증을 해줄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팅 기능 만들면서 처리를 해보죠.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댓글 관련된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어요. 리플라이라고 하는. 이 리플라이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아티클도 그래요. 게시물도 얼마나 데이터가 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꺼내오고 있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심지어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제한이 딱히 없어요. 한 글에 2글자 이상씩만 입력을 하면 계속해서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 작성하는 방식도 그냥 일반 라이트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한 편이잖아요. 만약에 라이트다, 그럼 우린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이것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댓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죠. 그냥 2글자만 넘으면 등록이 계속되죠. 그럼 댓글은 일반 게시글에 비해서 댓글이 좀 더 작성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더 빠르게 쌓일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리스트화 시켜서 가져올 때 얘를 조인을 걸어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작성자 닉네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조인이 걸린 상태에서 댓글이 몇 개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회를 셀렉트를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댓글 리스트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가 보여지는 속도가 많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 처음 다룰 때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영어 사전이에요. 그럼 얘한테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뒤져봐야지 찾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사전에는 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태그가 걸려있죠. 알파벳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가 만약에 애플이다. 그럼 얘는 A로 시작하기 때문에 A 인덱스를 까서 그 A부터 찾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이런 순서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 기능을 인덱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아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1번, 2번, 3번 게시물인데 여기에 댓글이 막 많아요. 여기도 막 많아요. 여기도 막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댓글 테이블을 전체를 다 훑으면서 얘가 1인 거를 찾아내려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봐야 돼요. 근데 얘를 조회할 때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그 인덱스가 걸려있는 조건부터 검색을 해요. 그 인덱스 조건이 만약에 아티클 렐 아이디다. 이 아티클이라는 건 렐 타이포드겠죠? 타이포드. 렐 타이포드랑 렐 아이디로 우리가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얘네 둘을 우선적으로 조건으로 보고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아티클에 이 렐 아이디가 1인 애부터 먼저 찾아서 그 다음 리스트화 시켜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조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을 때는 티가 전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댓글 테이블에 데이터가 막 몇백만 개 쌓였다 이러면 이거는 단순히 뭐 1.5배, 2배, 3배 이런 느낌의 속도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라이 테이블에는 인덱스를 하나 걸어 놓고 좀 진행을 할게요. 얘는 거는 방법이 그냥 여기에 쿼리문 이런 식으로 쿼리문 작성해서 걸어도 되고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골라서 테이블 리플라이 누른 상태로 F6 누르면 이거 디스크라이브 테이블 조회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아니지 DSC 리플라이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 쉽게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쪽 두 번째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아이디는 인덱스로 걸려 있죠.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조회할 때 아이디부터 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덱스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쪽 아이디 밑에 있는 요 점 3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인덱스로 걸 수 있는 컬럼들이 나와요. 여기서 렐 타입 코드랑 렐 아이디 두 개 체크할 거고요.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저장. 그럼 이제 얘는 이 렐 타입 코드랑 렐 아이디로 인덱스가 걸린 거예요. 이 테이블 안에는.
이해되실까요? 사실 딱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인덱스를 거는 방법이고, 이걸 이렇게 걸어 놓고 나면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조회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량이 정말 많은데 조회를 자주 해야 되는 테이블이라면 이런 인덱스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당장 조회를 해보면 우린 지금 티가 안 나요. 티가 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까. 이건 육안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데이터 양을 막 무지막지하게 늘려놔야 되고,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조회해보고 인덱스 걸어서 조회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테이블 다시 만들거나 할 때 이만큼 돌려버리죠. 이거 위에서부터 이만큼 해버리면은 그냥 테이블 날라가고 그 초기화되고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인덱스 추가하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여기 다시 가서 F6 누르고 인덱스 들어가서 이거 골라서 해야 된다.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쿼리문 하나 넣어놔 줄 거예요. 그 쿼리문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쪽에 플러스 눌러보세요. 그럼 새 쿼리 편집기, 뭐 빌더, 디자이너, 데이터 검색 밑에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뭐가 많이 나와요. 그쵸? 이 히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SQL 로그를 켜서 여기 시간대도 나오고요, 어떤 쿼리들을 실행시켰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거죠. 내가 실행한 쿼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add index라고 하는 쿼리가 있습니다. 이거 복사할 거고요, 다시 쿼리 탭으로 와서 하나만 넣어 줄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긁어서 쭉 실행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데이터까지 만들어지고 인덱스 추가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추가를 해놔야겠죠, 코드에. db.text 이걸 업데이트를 좀 시켜놔야 우리가 다음에 초기화해서 진행할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인덱스 추가도 했고, 이번에는 저거 리스트를 좀 가져와 보죠. 댓글 리스트 가져와서 우리 페이지에 리스트 보여주는 것까지 좀 적용을 해 봅시다. 일단은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은 어떤 컨트롤러가 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어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JSP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갔다가 로직 수행하고 이 페이지로 나오죠?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쇼 디테일, 아니고 이거다. 이 친구한테 갔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런 거 수행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얘를 보여줄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같이 넘겨줄 거예요. 잠깐만. 라이트. 이 디테일에서 이 모델에 담아서 JSP에 넘겨줘야 여기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니까. 그죠? 물론 여기다가 안 넣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은 그냥 여기다가 이거 리플라이 서비스 의존성 주입해주고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거 섞이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걸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리스트 리플라이, 지금 없으니까 얘는 만들어 줄 거예요. 리플라이 셋 리플라이 서비스 점 get for print replies. 여기에는 rq 점 get login member id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article 넘겨줄 거고, 해당 게시글의 id까지 넘겨줄 거예요. 잠깐만, get login member id 얘는 필요 없겠다. 얘는 그냥 조회해오는 거라서 얘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일단 얘부터 좀 만들어 주죠. vo에 만들어 주고, 얘는 누구 거 가져오지? 컬럼이 저거 리액션 포인트랑 비슷하니까 리액션 포인트 거 좀 가져올게요. 이만큼. 그리고 이거 럼보 것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private string body,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만들었고 vo 만들었고, 이거 의존성 없네요. 의존성 넣어줘야죠. reply 서비스 그리고 이만큼 여기 추가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의존성 주입해주고,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얘가 reply repository 점 get for print replies 넘겨주는데, 얘가 왜 스트링으로 들어왔지? 이거라서. 그럼 얘는 relational type 코드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고요. 없으니까 또 만들어주고, 그럼 이 자리에서 select를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날릴 쿼리는 적어봅시다. select 조인을 할 거니까 r 점 별 그리고 m 점 nickname as의 이름이 뭐였지? reply writer name이라는 게 없네요. 이거 하나 붙여넣기 해주고, writer name 이거 맞죠? writer name. 그리고 from reply asr 그리고 inner join member asm on r 점 member id 는 m 점 id 그리고 조건으로 where r 점 relational type 코드
얘가 넘겨받은 파라미터, 그리고 end 발점 relational id, 얘도 넘겨받은 파라미터. 그리고 얘도 최신글이 맨 아래로, 최신글이 맨 위에 있어야 되니까 발점 id esc. 얘가 뭐 한 거냐면요, 우리 그 리스트 조회할 때 퀄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아티클인 거고, 얘는 게시물마다 2번 게시물이면 2번 게시물에 달려있는 댓글들만 나와야 되니까 이것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많으니까 1번 넣어놓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멤버 아이디로 조인해서 라이터 네임 가져온 거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보를, 작성자 정보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댓글 작성자니까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 쿼리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쿼리라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줬으니 여기서 리플라이스에 담겨 있을 거고, 얘를 넘겨버리죠. 리플라이스 넘겨버리고, 그럼 detail.jsp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복문도 처리를 해버릴까요?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다시 for each 리스트, 이거죠, 이거. 아티클스가 아니라 리플라이스 인 거고, 얘는 리플라이로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리플라이, 잠깐만, 이해를 써줘야죠. 어딨어, 리플라이 점 작성자니까 라이터 네임, 여기는 내용이니까 reply 점 body, 얘는 reply 점 작성일, 수정일, update date. 일단은 넣어주게 되면 나오네요. 누가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 시간은 언젠지. 이거를 업데이트 데이트를 넣어놓은 이유는 댓글을 만약에 수정했다고 치면 그 수정된 날짜가 그냥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애초에 얘를 박아 놓은 거고요. 얘는 뭐 REC 데이트를 써도 무방하죠. 현재는 수정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처리를 해준 거고, 그리고 요것도 해줄 수 있겠네요. 바로 잠깐만, 여기서 하려면 개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리플라이스 점 사이즈, 이러면 이렇게 여기 사이즈 쓴 거예요. 사이즈 리플라이스를 가져오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총 리스트가 올 거잖아요. 그 리스트의 사이즈를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싫으면 그냥 여기서 이 리플라이스의 사이즈를 구해서 모델로 담아서 넘겨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디테일.jsp 안에서 사이즈 함수 사용해서 또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얘만 이 부분만 좀 글자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스판 하나 걸어놓고 이 스판에 클래스 주는 거예요. 얘가 텍스트 SM 이런거 얘만 좀 작아지죠. 아니면 이건 너무 작다 싶으면 베이스 같은거 그럼 살짝 작은 느낌. 그러니까 같은 줄 안에 존재하지만 스판 태그로 엮이면서 클래스를 줄 수 있게 변하니까 이런 처리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오늘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 내일은 이런 거 해볼 거예요. 내일 할 것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아, 여기도 안 바꿨구나. 이것도 좀 바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댓글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실제 쿼리 안에 들어있는 걸 까보면 띄어쓰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엔터가. 그럼 얘가 리스트가 조회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실제로 줄바꿈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 현동님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수업 종료하고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독화 밑에서 공유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